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족발과 보쌈은 과연 다이어트에 어떨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족발과 보쌈이 어떤 요리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족발부터. 족발은 한마디로 이 돼지의 앞다리를 간장 등이 들어간 팔팔 끓는 장국에 넣고 삶아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뭐 뒷다리 등을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맛 때문에 뭐 앞다리 쓰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하죠. 보쌈은요, 결국 수육이죠. 한마디로 고기를 삶아서 먹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주로 돼지고기를 좀 쓰게 되고요. 부위 중에서는 뭐 다리, 어깨, 목살 등을 써서 족발보다는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이걸 역시 족발처럼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삶아서 만드는데, 자, 간장처럼 색이 들어가는 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쌈은 색이 좀 허연색으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미 조리법하고 재료가 다 보입니다. 자, 일단 조리법부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족발 보쌈의 조리법은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보입니다. 자, 경희대 15년도 연구를 보면요, 자, 삶아 먹게 되면 불로 구워 먹는 것에 비교했을 때 지방은 최고 29%까지 줄고요, 반면에 단백질은 17%만 줄었습니다. 즉, 삶아 먹으면요, 단백질은 최대한 살리고 지방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위별로 봤을 때는 주로 다리 부분을 좀 쓰는데, 다른 부위와 칼로리 및 지방을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입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요. 뭐 단백질은 삼겹살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습니다. 즉, 부위 부분은 다이어트에 중간 정도로 무난할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 영양 성분도 한번 보시죠. 자,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 자주 먹는 고기류와 비교를 좀 해봤고요. 자, 보시면 이 돼지 족발과 보쌈이 닭가슴살 삶은 것보다는 칼로리와 지방은 높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낮아요. 하지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칼로리도 훨씬 낮고 지방도 적습니다. 즉, 돼지 족발과 보쌈이 닭가슴살만큼 영양 성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이어트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고요. 고기를 만약 먹고 싶다, 그렇다면 족발, 보쌈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의할 게 있죠. 자, 바로 나트륨인데 100g 기준으로 족발이 515, 보쌈이 272mg입니다. 참고로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이 2000mg이나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 족발이든 보쌈이든 보통 1인분이 200g 내외죠. 자, 이걸 생각해보면 1인분을 먹더라도 라면 한 봉지에 반 정도? 아니면 4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고려해 볼 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보통 족발에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마 피부 미용에도 좋을 것 같고 막 살도 잘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콜라겐이 도대체 뭘까요? 콜라겐이란 쉽게 말해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피부, 뭐 근육 이런 것 등을 구성합니다. 자, 그럼 콜라겐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엄청 좋을까? 일단 단백질이다 보니 포만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뭐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굳이 콜라겐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이라 그런 거죠. 유일하게 콜라겐이 특징적이라고 볼만한 게 이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17년도 연구에서는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신체 활동과 관련된 무릎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관절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못 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렇다면 콜라겐의 이런 효능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큰 도움이 될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족발과 보쌈 자체로만 따지면 다이어트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실제로 족발하고 보쌈을 시키면 이 고기만 덜렁 오지는 않습니다. 자, 족발부터 보시죠. 보통 족발을 시키면 가장 많이 오는 게 쌈채소들과 된장 등의 양념, 그리고 뭐 막국수, 주먹밥 이런 것 등이죠. 자, 일단 쌈채소를 많이 해서 족발과 같이 먹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 고기만 먹으면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도 채워주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도 풍부하게 섭취 가능하죠. 문제는요, 막국수나 주먹밥 이런 애들입니다. 자, 얘네는 탄수화물 위주이고 필수 영양소는 채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적당량만 먹는 게 좋겠죠. 물론 막국수에 채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면 그건 또 별개지만요. 또 족발은요,
보면요, 이 보쌈과 다르게 막 족발 냉채, 뭐 튀족, 튀김 족발 뭐 이런 것 등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 튀족처럼 추가로 기름 넣어서 튀긴 거는 당연히 다이어트에는 안 좋죠. 아까 굳이 단백질 많이 지방 적은 족발 보쌈을 골라서 먹은 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냉채. 자, 냉채처럼 채소가 많은 것,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소스가 너무 달달한 거, 그런 것만 많이 쓰지 않았다면요. 자, 그 다음은 보쌈입니다. 자, 보쌈은요, 무엇보다 보쌈 김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쌈채소, 된장 같은 양념들이 오죠. 이 족발과 마찬가지로 보쌈도 채소 위주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고요. 주의할 것은 보쌈 김치입니다. 사실 김치 자체로만 따지면 영양성분도 좋고 식이섬유도 많고 지방 분해를 돕는 날씬균도 많고 해서 정말 좋은데, 이 보쌈 김치는요, 설탕을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보쌈 김치 드셔보신 분들은 일반 김치보다 좀 달다라고 좀 느끼실 거예요. 따라서 보쌈 김치 중에 단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좀 단맛이 덜 나는 김치랑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주 시켜 먹는 보쌈집 같은 경우는 이 파김치, 배추김치, 무말랭이 이 세 개를 주는데요. 자, 파김치가 유일하게 단맛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파김치 위주로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족발과 보쌈은 다이어트에 어떨지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 족발하고 보쌈이 다이어트에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아셨을 텐데요. 물론 얘네들이라고 해서 실컷 막 드시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절해서 드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뭐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는 시켜서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족발 보쌈처럼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이왕이면 부위도 조금이라도 지방이 적은 쪽을 택하면 더 좋겠죠. 자, 무작정 참지 마시고 항상 스마트하게 여유롭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나 브로콜리 그리고 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